안녕하세요, 카톡용 조디토입니다. 얼마 전 KG 토레스 EVX의 자세한 재원이 대부분 공개가 되면서 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저도 이 가격이랑 옵션표를 봤는데요, 이걸 보다 보니까 문득 비슷한 가격대에서 완벽하게 겹치는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바로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물론 이 둘이 체급은 다르지만 가격대가 상당히 겹치는 데다가 이 내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라는 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입니다. 먼저 코나 일렉트릭은 파워트레인이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모델 각각 전기 모터의 출력부터 차이가 나죠. 스탠다드는 99kW로 135마력 정도 되는 힘을 내고요. 롱레인지는 150kW로 한 204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냅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실 텐데 현대차 1.6L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자연흡기 모델이랑 터보 엔진 모델 이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용량이랑 출력도 다르겠죠. 두 모델 모두 중국 CATL사에서 공급을 받는 NCM 배터리를 쓰는데요. 용량은 롱레인지가 64.8kW시고 스탠다드는 48.6kW 정도예요. 이 완충시 주행거리는 17인치 휠의 복합 전비 기준으로 롱레인지가 417km를 가고 스탠다드는 311km 정도를 가는데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스탠다드의 경우 장거리 주행용이나 메인카로 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집밥 있는 분들이 서울 시내 출퇴근용 이런 세컨카 개념으로 두는 게 맞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대신 토크는 두 가지 버전 모두 255Nm, 그러니까 26kgm 정도로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초반 가속감에서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감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레스 EVX는 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면서 옵션에만 차이를 뒀지 이 파워트레인은 단일 스펙이에요. 출력은 150kW로 코나 롱레인지랑 비교를 하면 똑같이 200마력 초반대를 뽑아내고 있어요. 코나랑 거의 똑같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신 토크는 토레스 EVX가 40토크 초반대가 예상이 되면서 이 초반 파워, 가속감 이런 일상 영역에서 체감되는 힘은 토레스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코나와 다르게 중국 비아디에서 공급을 받은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수명이라던가 안전성 측면을 놓고 보면 LFP가 NCM보다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근데 NCM 배터리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질 걸로 예측이 되고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LFP가 NCM 배터리 대비해서 밀도가 낮고 영하 기온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폭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토레스의 경우 이 배터리 용량을 상당히 큰 걸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 단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처럼 내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들이 보통 60kW시대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데 반해서 토레스 EVX는 73.4kW 용량으로 상당히 큰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물론 토레스의 차급 자체가 중형이다 보니까 이 소형 SUV에 비해서는 덩치라던가 중량이 더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걸 넣을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토레스 EVX의 경우 복합 주행거리를 433km라는 이 엄청난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더 놀라운 점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영하의 날씨, 즉 저온 주행거리도 333km 정도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는 점이죠. 이건 NCM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도 겨울철 저온 주행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본다면 확실히 비아디의 LFP 배터리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온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내외 디자인입니다. 먼저 코나 일렉트릭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는 봐요. 애초에 2세대 코나의 경우 이 메인 베이스가 되는 디자인 기반이 전기차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약간 어정쩡하고 어벙한 느낌이 있다고 치면 전기차 모델은 도트 픽셀의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굉장히 조화롭게 잘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다만 현대차 패밀리 룩으로 들어가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이 디자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온도가 좀 제각각이라는 점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그랜저랑 코나의 이 일자형 램프가 전반적인 디자인 조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드 앞쪽이라던가 후면부가 상당히 동글동글한 디자인인데 이게 또 토레스랑은 정반대의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SUV가 가진 크고 터프한 속성이나 그 남성적인 면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코나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실내는 공간적인 측면이나 옵션 부분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일단 1세대에 비해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죠. 전장이 4355mm고 휠베이스도 2660mm까지 늘어나가지고 특히 2열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코나보다 여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CCNC 인포테인먼트는 전기차 전용 모드로 들어가죠. 여기에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가게 되면 HDA2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서 이 자율주행 보조의 편의성이라든가 주행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전기차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체급이에요. 이 코나 일렉트릭이 아무리 커졌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는 소형 SUV잖아요. 그런데 토레스 EVX는 중형 SUV예요. 이 적어도 실내 공간 활용성만 따지면 어떤 차가 유리한지는 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물론 토레스의 경우 준중형인 코란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전장만 늘린 차기 때문에 실질적인 휠베이스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2680mm 정도 되니까 코나 일렉트릭보다 한 20mm 정도, 이 정도 차이만 나는 건데, 그래도 KG에서는 토레스를 중형 SUV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연차 모델부터 실내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와도 실내 공간의 우위는 확실히 토레스 EVX가 명확하게 더 크고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게 뽑아냈습니다. 게다가 2열뿐만 아니라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현재 공개된 재원으로만 보면 839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466리터 정도로 알려진 코나 일렉트릭이랑 비교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토레스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오면서 7개의 터프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도트 패턴 램프로 바꾼 것처럼 조금 유순해진 느낌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코나랑 비교하면 여전히 사이즈도 크고 보다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내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계속 보다 보면 자꾸 현대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에 절취선 넣은 것 같아가지고 어딘가 묘하게 둘이 형제처럼 닮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사이즈가 아닌 내부 옵션,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구성 같은 측면에서 보면 코나가 살짝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키라던가 시트 메모리 기능 같은 이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장일단이 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먼저 코나 일렉트릭은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이 두 가지 모델이 있고, 또 롱레인지 안에서는 트림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아무래도 토레스 EVX와 비교를 하려면 주행거리가 비슷한 롱레인지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롱레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시작 트림인 롱레인지 프리미엄은 세제 혜택 후 판매 가격을 적용하면 4,752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5,092만원에 출발합니다. 반면에 토레스 EVX의 경우 E5와 E7 이게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E5가 4,850에서 4,950만원 사이에 책정이 될 예정이고요, E7 트림은 5,100에서 5,200만원 사이가 될 거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토레스가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가 더 비싼 편인데요, 근데 풀옵션으로 가면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썬루프라던가 빌트인 캠 2 같은 공통 옵션에다가 스마트 센스, 컨비니언스, 시트 관련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해서 프리미엄 트림을 풀옵션으로 출고를 하려면 553만원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최종 5,305만원이 되고요, 인스퍼레이션은 282만원 정도 추가 옵션이 더 붙어서 풀옵션은 5,374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토레스는 상당수의 옵션들을 그냥 차의 기본 사양으로 많이 밀어넣은 좀 이런 그림이에요. 추가 가능한 옵션이 몇 개 안 되고, 그나마 넣을 수 있는 것도 썬루프, 투톤 컬러 패키지, 휴대폰 충전 케이블, 어라운드 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옵션들이 전부예요. 추가되는 금액만 보면 E5 트림이 90만원, E7 트림이 1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풀옵션으로 구성을 해도 E5가 4,940에서 5,040만원, E7 트림은 5,290에서 5,390만원이라는 가격표가 나옵니다. 이 하위 트림은 오히려 토레스 EVX가 코나보다 더 싸고요, 두 차종의 상위 트림 풀옵션 가격으로 따져봐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추가할 수 있다는 옵션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코나 일렉트릭이 토레스보다 좀 더 호화로운 옵션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빌트인 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보스 오디오도 넣을 수 있고, OTA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코나 일렉트릭이 토레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사이즈라는 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아무리 옵션이 화려해도 코나 일렉트릭은 소형 SUV이고 토레스 EVX는 중형 SUV 전기차로 이 체급의 갭이 거의 두 단계가 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이즈가 더 큰 토레스가 가격은 더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확실히 토레스 EVX의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내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거의 완벽하게 겹치는 코나 일렉트릭과 토레스 EVX를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더 큰 사이즈와 패밀리카 혹은 아웃도어 목적으로 쓸 수도 있으면서 주행거리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토레스 EVX가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통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